네, 우짱 브리핑 해드립니다. 지금 선물 전략 생각보다 다시 또 땡기네요. 오늘은 367 상단 아침에 때려갖고 362나 362.5까지 청산. 여기서 매수 스위칭 하신 분이 최고네요. 그리고 364와 4.5와 365에서는 매도로 스위칭 했는데 손절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때린 것도 손절돼요. 그럼 더 땡기네요. 이제 전략은 366을 깨면 다시 때리고요. 아니면 367 근처 오면 다시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옵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콜 387.5짜리 한번 보세요. 387.5 387.5 385짜리나 387.5짜리 한번 보세요. 에너지가 얼마 정도 밖에 안 나오나. 선물이 저점에서 4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적어도 한 30% 정도는 나와야죠. 지금 귀신같이 오늘 산 사람들 뭐 8.5나 9에 산 사람들이 한 20%대 참 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풋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옵션 시세가 아직도 무겁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하면 아직도 잔존 일수가 25일. 이게 이제 10자 앞자리가 일자로 바뀌어야 뭐가 탄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이제 기본 배팅 규모로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요새는 금액을 줄여서 하고 있죠. 옵션은 200, 200. 그때쯤 되면 요게 한 5일 지나면 이제 300, 300 기본 배팅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전략 콜 작더라도 1.15에 청산하세요. 385. 그리고 다시 사요. 1.15에 와서 1.10 데드 짧게 잡겠습니다. 1.10 풋은 340짜리로 옮깁니다. 340으로 옮겨갖고 데드 1.05 잡겠습니다. 선물은 366 깨면 366.0을 데드 잡고 때리든지 여기서 또다시 0.5나 1포인트 366.5 367 사이에서 다시 때리고 오버나이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단순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CMG 제약 지금 매수해도 그러니까 CMG 제약을 왜 자꾸 질문을 하시죠? 제가 CMG 제약 얼마 본다고 그랬어요? 2만원 넘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7,000원 아래에서는 그냥 저는 매수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지금 3,000원 4,000원 사신 분들도 지금 수익 나는데 이거 그냥 제가 매도 타임 맞습니다 할 때까지 가만 좀 계세요. 당금질 좀 하시라고요. 뭐 3, 4천원에 못 샀는데 지금 6천원에도 사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건데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빠져도 가만 계세요. 얘는 그러니까 월봉으로 이런 것들은 제가 월봉으로 본다고 그랬죠. 월봉으로 그냥 2만원을 목표로 그냥 묻어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큰 돈이 되려면 이렇게 내가 승부 보는 종목들 억 단위로 집어넣은 거가 더블 이상 먹어야 돼요. 그래야 구조가 커집니다. 이런 거 3번만 성공해보세요. 구조가 아주 빵빵해집니다. 세력주 갖고 따따블 먹어봤자 여러분들 1,000만원 2,000만원 투자해갖고 이게 따따블 됐죠. 전체 구조와 영향력 없습니다. 그래서 차바이오텍도 반도 해도 돼요. 전체 자산의 반 승부 봐갖고 10년 동안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매출이 조 단위로 넘길 거고 그러니까 옛날 10년 전에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셀트리온 같이 된다고 제가 본다고 그랬잖아요. 셀트리온. 그거 움직이는 애들이 옛날 셀트리온 싱가폴파 그쪽 에너지하고 비슷하다고 보니까 그냥 사놓고 그냥
묻어두세요라고, 매매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승부 50% 봐도 돼요. 대신 한 종목에 집중이 힘드시니까 차바이텍이나 CM제약 둘로 나누십시오. 7대3 내지 5대5로 이런 전략을 수없이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안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구글링 질문하신 분인데 이 펜젠을 구글에 이거 난 매매 안 합니다. 펜젠은 왜 매매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요새 매매하지마 기준에 어떤 종목들이죠? 연속 적자 기업. 연속 적자 기업은 이제 내년도 ESG 점수나 모멘텀 때문에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모양은 좋더라고요. 펜젠이 뭐 하는 기업인가 한번 봤더니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쭉. 그리고 직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77명이에요. 77명. 여러분들 77명인데 매출이 28억을 갖고 이 77명 먹어 살리는 기업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연봉이 평균 3천에서 4천인데 이 77명을 매출 28억으로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금 조달을 계속 해야겠죠. 펜젠입니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은 장밋빛 얘기할 테니까 이런 건 안 봅니다. 뭐 공급 계약이 어떻고 뭐 미래 임상이 어떻고, 바이오는 저는 이런 것들은 안 봅니다. 그냥 대주주의 성격, 능력, 그 다음에 여기에 꾼들이 붙었나? 근데 이 김영부라는 분, 제가 요새 매매하지마 조건에 이런 빨간색 연속에 매출단이 안 나오는 거는 매매 안 하겠다고 그랬죠. 전 매매 안 하겠습니다. 이 조건 갖고 있는 것들은 매매 안 합니다. 딴 거 할 게 많은데 여기 사놓고 발발발 안 떨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제가 더 이 종목은 매매하지마 세운 이유는 저축은행에 자기가 대표로 있는 YB 파트너스를 채무자로 해서 또 담보 제공하고 돈을 끌어들여요. 여러분들 이 YB 파트너스 대표가 누군지 보세요. 펜젠 대표입니다. 김영부. 옛날에는 전환사채 4,700원, 7,000원짜리인데 이제는 12,000원짜리로 바뀌었습니다. 전환사채는. 그러니까 12,000원을 뚫어야 얘는 뭔가 가는 건데, 종이장사 하더라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계약이 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일 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간단히 얘기해서 자기가 대표로 있는 YB 파트너스를 채무자로 해갖고, 간단히 얘기해서 그 펜젠이 돈을 빌립니다. 근데 그리고 저축은행을 껴요. 저축은행을. 그런데 이런 거 옛날에 상상인 저축은행 갖고 갑자기 오늘 조국펀드 연결돼 갖고 하다가 갑자기 짱돌 나와서 담보 부족으로 해갖고 팍 나오는 경우 경험하셨죠? 이런 게 잘 됐을 때는 모르는데 잘못됐을 때는 옛날 같은 그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담보 부족으로 그냥 갑자기 짱돌 매물 나와서 주가가 갑자기 하족가 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매출단은 뒷받침 안 되고 뭔가 그림은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20선 타고 뭔가, 그래서 이거 보유하신 분은 9,500원 깨면 무조건 버리세요. 잘못하면 5,000원도 빠질 수 있습니다. 반토막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또 땡겼어요. 12,000원 그 전환사채 단가입니다. 여기 오면 무조건 반 파세요. 그러면서 이거는 계속 추적하셔야 됩니다. 내년 3월에서 5월까지. 안심할 종목은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상장 폐지 실질 검사 걸릴 수 있는
간단히 해서 연속 적자가 누적되거나 이 저축은행 부분이거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전투하는데 짱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피해야 되는 종목, 매매하지 마 종목의 조건을 얘는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편하게 우리가 집중해드리는 CMG 제약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연결고리의 특수건설이나 KT 계열사 편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피플을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구글링 해보세요. 카메라 모듈, 센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테마하고 맞습니다. 테마하고 맞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AI라는 게 갑자기 사진 찍어갖고 복사하고 카메라 모듈하고 저장하고 읽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능형 고통 신호 제어 장치 특허를 갖고 있고 스마트 시티 뭐 지금 정부가 정책으로 하는 플랜의 딱 방향성에 맞아요. 그럼 좋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AI 관련된 우리가 그쪽에는 수수령 로봇의 미래 컴퍼니 또 코렌텍 몇 가지 종목들 그리고 또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S넷 몇 가지 또 3D의 하이비전 시스템 몇 가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라운피플도 거기에 포함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해 안 하겠습니다. 매출단하고 적자 계속 이제 연도 연속 적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기가 계속 적자예요. 그리고 얘도 보시면 얘도 절대 싼 가격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 22,000원이에요. 이런 기업이 지금 5,000원에서 15,000원짜리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22,000원짜리를 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안 한 이유 수급 보세요. 수급 나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래량 보세요. 이에너지의 무슨 거래량 수급이 하나도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월봉을 봤습니다. 월봉으로 18,000원 28,000원입니다. 지금 22,000원이에요.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코렌텍이나 더 집중하거나 아니면 지금 5,000원에서 만원짜리 중에서 뭔가 머니게임 할 종목들 이런 것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갖고 계시면 대도 반드시 지키세요. 너무 거래량이 없습니다. 나만 혼자 보는 종목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거래량 갖고 이게 그러니까 대드는 21,500원 잡겠습니다. 21선은 올라오니까 역배열해야지. 그러니까 21선 깨면 이미 늦어요. 2만원. 그럼 2만원과 22,000원에 75% 능선. 2,000원에 500원. 그래서 21,500원 대잡고 21,500원 깨면 무조건 50% 끊었다가 18,000원까지 흔들면 거기서나 다시 껴넣을까?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25,000원과 28,000원 오면 때리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전략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는 오히려 파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반사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노리시려면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 연결고리에 우리 이제 센트럴 모텍 끝난 다음에 요거하고 비슷하게 여기는 큰 애들이 붙어 있어요. 큰 애들 위치도 비슷해요. 저라면 라온 할 바에는 AD 테크놀로지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세요. 얘네들은 사모펀드로 옛날 오이솔루션하고 KMW 만든 팀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SNS텍이나 AD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오히려 라온을 더 분산하시는 것보다 AD 테크놀로지나 몇 가지 찍어드릴게요. 그쪽 비슷하게 하이비전 요것도 계속 모으는 애들 있어요. 하이비전
요거 갖고 뭐 내년도 뭐 쇼부를 보려고 그러는 건지 하이비전을 계속 모은 애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 아직까지 120에서 으쌰 파동들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런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정책 관련주, 이제 내년 4월까지 선거의 주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정책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노리시는 게 어떻겠나. 거기에서는 S넷 찍어드렸고 특수건설 뭐 KT 계열사 등등 많으니까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 워렌 버핏 옹이 아이디어 주식 구제약주들 이제는 뭐 적자 내는 뭐 항암제 뭐 해갖고 또 뭐보다 실적이 나오는 구제약주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겠고 그 다음에 거의 같은 감각으로 오늘 센트럴 모텍은 다 때려드렸습니다. 다 때려요. 센트럴 모텍 이제 그 테슬라 연결고리로 이제 그냥 이렇게 로켓포를 한번 쐈습니다. 단기간에 2만원과 22,000원 사신 분도 축하드립니다. 35,000원 다 팔고 얘를 AD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하이비전이나 아니면 뭐 특수건설이나 다른 또 종목으로 이동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또 구제약주 중에서 또 핸딩 녹십자와 같이 핸들링한 게 유한양행이거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요새 한진칼을 이거 갖고 공부를 하세요. 한진칼을 떨어지는 칼날 9월 24일 날 유한양행 올려드린 자료 갖고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때 유한양행 저기 7만원 74,5천원대 계속 두들겨 맞아서 74,000원 75,000원대 매도한 거를 지금 63,000원 이제 61선 올 때 반을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전략을 짜 드렸습니다. 그리고 121선까지 빠지면 다 6만원 붕괴시 다 매도하겠다라고 전략을 짜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 실제로 9월 24일 날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9월 말 24일 날 기억나시죠? 9월 24일 2270 10월 말 2270 지수가 계속 하단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졌는데 실제 파동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한 단계 주고 21선을 깨서 떨어진 종목은 60일이나 12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승폭이 얼마짜리 나왔나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는 이렇게 올랐다가 꺾일 때 121선에서 지지하나 붕괴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또 중요해요. 그러면 유한양의 실제 파동 한번 보세요. 실제 파동은 63,000원부터 들어갔는데 반 6만원 깨면 다 들어가라 했죠. 121선 5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도 보세요. 대반등 주다가 오늘 전번주 금요일부터 오늘 팍 치고 나가죠. 직전 고점 높아. 이럴 때가 때리는 겁니다. 이럴 때 50%. 그리고 이제는 75,000원을 깨면 안 돼요. 저 꼬리 자리가 지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려놓고 흔들어 놓고 다음 치고 나갈 때 땡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그 한진칼이 9월 24일에서 10월 말까지 이 유한양행 비슷하게 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9만원 돌파할 때 8, 9만원 올 때 다시 보세요. 이렇게 이 유한양행의 움직임을 한진칼 스타디 하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어디서 분할 모아서 다시 올라오는 상단을 뚫느냐 안 뚫느냐 이거 갖고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번주 금요일날 광동제약을 추천드렸습니다. 광동제약 이거는 물로 가라 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ESG 광동제약하고 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기업 구글링 하시다 보면 제주 삼다수 지분 광동제약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나오고
저 꼬리 달린 자리를 8, 9월 달에 꼬리 달린 자리 13,000원이죠. 요거 돌파할 때 오늘 유한양행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121선에 의미 있는 지지선이나 눌림목 전략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그래서 추격 매수하는 장은 아니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랩 미래지도 한번 그려드려 봤습니다. 안랩의 미래지도. 이거 여러 번 해먹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글루본 갖고 여러 번 매매해갖고 어떤 고객분 한 분 있는데 한 3천만원 갖고 4천원 넘으면 팔고 3,200~300만원 넘으면 사고 4천원 넘어가면 팔고 지금 2번 매매 전략 세워갖고 그 단타 트레이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학습 그리고 나서 4천원이 이제 때렸는데 더 가요? 그러면 4천원 데드 잡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은 4천원과 6천원 갖고 또 장난을 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 보시고요. 이거는 또 그런 비슷한 감각 보면 오늘 무조건 78,000원, 9,000원 해갖고 50% 팔아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7만원과 74,000원 사이를 제가 동그라미 가놨어요. 여기서 밑골이 달리나 봐요. 떨어지면 땡기고 떨어지면 땡기고 그러면서 8, 9만원은 언제든지 올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런데 제가 4월달 남기기 전에 내년도 2, 3월달에 단일화 성공하면 10만원 튀어요. 단일화 실패하면 누가 나오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 게임 끝난다고 봅니다. 안랩 게임은. 그러니까 얘는 업황으로 안 봅니다. 그냥 선거 정책 연결고리에 단일화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실패하는지 거기에 따라 목표선을 보겠고 이제 8, 9만원대 오면 노상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50%는 오늘 때리고 8, 9만원 오면 다 때린다. 그리고 7만원 초입 오면 다시 산다. 그러면서 밑에 단에 뭐 써니전자나 다른 종목들 뺑뺑이 돌린다. 그리고 얘만 돌리는 게 아니라 뭐 KNN, 디지털조선, IMBC 그 다음에 또 가덕도 공항 관련주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30에서 50씩 왔다 갔다 하는 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런 장도 한 축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각각의 종목마다 흐름, 맥, 소리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아난티 지금 그 뉴스를 읽는 시각이 저하고 반대로 읽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팩트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남북시설 철거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뭐 북방주가 되겠어? 그러니까 바닥이고 안 가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 조금만 뭔가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쟤네들 급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징징 우는 거예요. 오히려 야 나 좀 봐줘. 오히려 갖다 예를 들어서 시즌 팔고 그 환경이 계속 나빠질 때 하나투어 사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장한테 물어보세요. 시장한테. 그런 악재 뉴스가 나오는데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들 악재 뉴스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 실적 쇼크 뭐 하나투어 나올 때 오히려 밑골이 눌림목 주고 37,4만원에서 오히려 올라갑니다라고 하고 사십시오 했듯이 아난티 투매 나옵니까? 반응도 없어요. 뭐 북한 뭐 에서 남측 철거물 하든지 말든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종목 갖고 계신 분은 짐 빠져갖고 에이 세워라 내어라 나 어느 선 올 때까지 털릴 사람 다 털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매수 징후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이런 파동 나왔기, 2020년도에 아난티 갖고 계신 분은 이거 왼수 종목입니다. 이거 웬만한 사람 이거 갖고 있겠습니까? 치 떠는 종목이죠. 남들은 따블 먹었다 난리치고 막 자랑하는데 아난티 갖고 있는 데는 완전히 속 끓이는 이와 비슷한 종목도 있죠. 현대엘리베이터. 똑같습니다. 얘 고점은 언제예요? 우리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 근데 하노이에서 또 김정은 완전히 뉴스를 도배할 때가
꼭지잖아요. 전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12만원, 13만원 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무조건 100% 팔고 1년 동안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같은 뉴스 갖고도 복잡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 뒷면을 자꾸 보는 겁니다. 앞면보다는.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는 저는 현대 무백스상 이제는 뭐 북한이 어떻든 북한이 여기서 나쁜 얘기 나와도 잘 안 빠집니다. 근데 좋은 얘기 나오면 이건 튀겠죠. 6만원까지. 하나투어 같은 모양이 나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징후예요. 그런 악재 뉴스가 나오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원체 많이 빠졌으니까. 아, 이제 됐구나. 이게 바로 느끼는 겁니다. 주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느껴보세요. 그럼 얘는 언제 모멘텀 나올까요? 무백스 상장 때. 우백스. 내년 4월 정도에 예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권의 전략이 제가 부산 가덕도 물류가 이게 원산 노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우리 뉴스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김여정이 우리 대한민국 온다든지 뭔가 다른 모습들이 막 나올 거라고 이미 지금 미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사갖고 그 뉴스 나올 때 때려버리겠습니다. 그게 내년 3, 4월 선거 전까지 한 번 있나.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기죠. 우리가 안철수 대표 정치가 독약 같으니까 마약 같아서 분명히 선언한다. 작년에 떠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으쌰 파동 나올 때까지 당근질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오늘 반 때려드린 겁니다. 그와 같은 감각으로 주식은 싸게 사야 됩니다. 일단 나쁠 때 사야 돼요. 싸게 사는 게 가장, 그러니까 제가 35년 되니까 다시 처음 배운 거로 가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지, 비싸게 파서 더 비싼 바보들을 찾아서 파는 게임은 참 어려운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살 때 꼭 걸려요. 꼭 정비할 때 들어가면 걸린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게 살 때는 관심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기다리는 건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또 군소리 같지만 제 경험에 의해서 주식은 7알이 70%가 사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까지 왜 했겠습니까? 목표 단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당근질해서 목표 단가 올 때까지 그거를 거의 도 닦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어떤 같은 종목 갖고 100% 200% 수익 내는데 나는 그 종목 갖고 심지어는 내 제자 중에 그 뭐라 그럴까요? 호흡이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제가 우리 방송에도 한참 됐지만 우리 같이 방송하는 그분도 3개월을 장기로 생각합니다. 저는 3개월을 단기에 초단기로 봅니다. 3개월을요. 3개월 눈값 발사해 옵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50% 100% 가면 이거 웬 떡이나 해야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나쁠 때 사 모아갖고 이구동성으로 다 좋다고 떠들 때 비움매도한다. 아주 단순 노동인데 실제는 까꾸로 됩니다. 주가가 나쁠 때는 뉴스가 악재가 나오거나 투매를 유도하는 공포성 얘기가 나오거나 나쁘니까 싸겠죠. 그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중력을 거부해야 된다. 매도하고 막 투매 나오는 거를 거부하는 그런 심리가, 그리고 느껴보라는 거는 분석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게 느껴보는 게 이게 반응을 안 하잖아요. 요새 아난티나 현대 엘리베이터 보시면 거래량도 보세요. 뭐 북한이 뭐 남한 시설을 뭐 때려 부셨다 뭐 하든 반응을 안 합니다. 반응을. 그러면 얘 단기적인 그 각도는 여기를 뚫어야 돼요. 7월 2일 일단 작은 파동에 이 7월 2일 그러면 2만원 거래량이 한번 터져야 됩니다. 이때
잔잔하다가 한 800만 주야. 오늘 거래량 얼마예요? 100만 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 주식 뭐 사야 됩니까? 이런 거 사놓고 기다리세요.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반 아난티 반. 120m에서 찌글거리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로켓 버스 오고 그냥 뭐가 나와서 갑자기 뭐 55,000원, 65,000원 뭐 그때나 여기서 산 거를 반 팔고 파도 타게 할 건지 추세로 갈 건지 그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 주가는 쌀 때, 나쁠 때 사 모은다. 근데 나쁠 때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다 나쁘다고 그럴 텐데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나쁠 때는 내가 이 종목을 나쁠 때 어느 선부터 그리고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그 나쁠 때 또 나쁜데 레버리지 이렇게 해갖고 신용으로 사지 마세요. 떨어진 칼날을 두세 번 나눠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매매하다 보면 느껴져요. 아, 얘가 이제 수렴돼 갖고 미동도 안 하는 어떤 의미 있는 저점을 만듭니다. 게다가 조금만 거래량 늘어나면 팍 치고 올라옵니다. 오히려 고가권에 놓아서 있는 종목들보다 그런 것들의 중소형주 중에 그런 개별 종목들 찾는 게 지금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 중에서 알셉 관련주, 뭐 형제 엘리터 이거는 우리가 100% 매도 사인을 내드렸어요. 각도 보세요. 그리고 몇 번째 파동인가 보세요. 형제 엘리트 120 밑에는 얘는 얼마에 있었나 보세요. 1,000원과 1,200원에 있었습니다. 한 번, 또 제자리, 두 번, 세 번째입니다. 121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팔고 오히려 태평양물산 위치만 보시면 대충 감이 잡힐 거예요. 태평양물산 아직도 120 밑에서 뭔가 찌글찌글 얘도 3,000원 넘어가면 일단 치고받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 종목마다 위치 파악을 하는 겁니다. 121선과 21선의 위치 파악. 이제 역배열이냐 아직 정배열이냐. 얘는 역배열이었다가 요때부터 정배열로 바뀌기 시작한 11월 27일. 11월 27일부터 이평선 20일이 120일을 뚫었습니다. 이제는 120 밑에 20일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또 한번 지금 거래량으로 이 장대 거래량 요번에 나온 것들 3,300만 주 요거 능가하는 거래량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으로는 이런 것들은 월봉으로 봅니다. 월봉으로 3,000원 돌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사는데 근데 이런 거는 억 단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트를 정하겠어요. 내가 억 단위 사는 거 내가 10억이다. 그럼 억 단위 사는 거 4-5개 집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트레이딩으로 뭐 2-3천만 원 했지. 요거는 4천만 원 했지. 요건 5천만 원. 금액은 못 정하시겠으면 여러분들 전체를 100으로 넣을 때 이 종목은 몇 프로짜리냐 집중 종목이냐 억 단위로 하는 거는 주도주 감각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거는 제가 비율로 정해드릴게요. 이건 2-3천만 원 해도 됩니다.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죠. 그래서 지금은 월봉 기준으로 왼쪽으로 우하향 박살낸 것 중에 이제 모멘텀이 뭔가 새롭게 소록소록 나오는 거 요런 것들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크리스탈 신소재를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항상 끌개가 있어야 된다. 실적이 그러니까 수급이 도와주든지요. 앞으로 종목을 선택할 때요. 수급이 도와주든지 아니면 실적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실적단은 어떻습니까? 크리스탈 신소재 실적단은 나쁘지 않아요.
시적단은 뭐 적자 기업 아닙니다. 이렇게 매출단 800억, 영업이익 이렇게 빵빵히 노는데 주가는 1,800원짜리입니다. 연속 적자인데 10만원짜리도 있는 반면에 이런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보시면 발행 주식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얘는 발행 주식수가 몇 개예요? 6,700만 주인가? 7천만 주인가? 예, 6,7천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장난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건 전략을 또 한번 짜보죠.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한번 그래프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최근에 대량거래 꼬리에 달린 게 요때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3일 날 대량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그리고 한 2,100원 갔다가 다시 원위치입니다. 요때 무슨 재료가 무슨 뉴스가 그리고 이때 거래가 많았던 창구 이런 걸 뒤져봅니다 저는. 그리고 121선은 지지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 D- 지금 거의 5, 6개월 동안 그냥 횡보예요. 그럼 1,800원대에서는 매수 가능하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10%짜리입니다. 10%. 억 단위 보면 1,000만원에서 뭐 많아봤자 2,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도 지금 1,000만원에 500만원 사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1,500원 오면 다 사요. 근데 1,800만원에서 1,500원 안 오고 바로 땡겨요. 그럼 2,000만원 돌파할 때 나머지는 다 질러버립니다. 2,000만원 데드 잡고요. 요런 스타일로 합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한 3,000원 오면 다 때려버립니다. 요게 한 3개월에서 5개월 전략입니다. 요렇게 한번 잡아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영화금속은 내년 4월까지 그 가덕도라든지 뭐 동방성기, 영화금속 뭐 똑같이 봐야겠죠. 이것도 10%짜리예요. 근데 영화금속보다 동방성기가 낫습니다. 동방성기보다 부산산업이 나아요. 부산산업은 억 단위에도 좋습니다. 근데 동방성기나 영화금속은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종목입니다. 그냥 세력주란 얘기죠. 그렇게 조절을 해봅니다. 대림산업 10만원, 11만원 오면 반 정리할 겁니다. 거래정지 당하기 전에 10에서 11만원 오면 우리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10만원 넘어가면 반 때리겠다. 반만 갖고 가겠다. 그거는 계획대로 할 겁니다. 건설주 진짜는 저는 내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나 우리가 팔아드린 거 눌모 그 연초에 배당락되고 21선을 지지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그림을 저는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그러니까 그동안 못 간 건설 쭉 키 맞추면서 현대건설 보세요. 아직까지 이제 거버넌스 갖고 그 다음에 한전부지 이럴 때 우리가 21선과 121선의 간격을 보세요. 지금 21선 얼마예요? 36,000원입니다. 121선 얼마예요? 33,000원입니다. 3,000원 정도 차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간 거를 4등분을 한번 해보세요. 4등분. 그러면 딱 중심값이 얼마입니까? 중심값. 대충 34,500원 정도 나오죠. 34,500원. 여기서 120일과 20일이, 그러니까 20일은 이제 상승해서 꺾여서 내려올 거예요. 당연히 내려오겠죠. 지금 20일 전으로 빠져나가면 아직까지 싼 단가가 들어옵니다. 3,300~400원짜리. 지금 21선짜리가 여러분들 3,300~400원짜리가 나오고 3,700원짜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게 21선 빠져나올 때요. 12월 8일. 요게 21선이 빠져나가는 데이터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10일 지나야 돼요. 앞으로 10일 지나면 내년이 됩니다. 금년도 거래일수 7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배당락되고 내년 연초에 34,000~5,000원 정도 오면 이때나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판단은
1월 4일 날이 이제 이제 처음 거래되죠. 1월 4일에서 한 10일 사이에 판단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 120선 올라올 거고 20은 꺾여서 거의 근접하게 한 2,000원 안에 간격이 축소되면서 만나지 않을까. 그때쯤 GS건설, 현대건설 보고 그때 이제 1, 2, 3 이제 눌림목이 완성되나 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대림산업 키 맞추기 움직임이 나오나만 보겠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상대 속도 전략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은 이제 10만원 넘어가면 팔거나 이제 데드라인 9만원입니다. 9만원도 너무 커요. 92,000원. 92,000원. 92,000원 깨면 반 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데드는 계속 올리겠습니다. 데드는 이제 10만원 가기 전까지 지금 데드 92,000원이에요. 내일 97,000원 가요. 그럼 데드 95,000원이에요. 10만원에 그럼 무조건 반팝니다. 이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에서.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조절해 보시죠. 그래서 당분간은 게릴라 전투나 열심히 하죠. 게릴라 전투는. 그리고 내일 이제 이제 의회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내일 미국장이 전 제일 궁금해요. 지금 다우지수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 보면 뭔가 시장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좀 보세요. 지금 웬만하면 다우지수는 100 이상 올랐어야 되고 나스닥은요. 다우는 한 2, 300이 선물해서 올라야 되거든요. 통과됐대는데. 근데 지금 지선물 보세요. 지선물. 이게 에너지가 다우는 뭐 보아 플러스 69포인트? 지금 3만에서 대롱대롱? 나스닥이 그나마 조금 56포인트? 이제 내일부터 미국 시장이 재료가 다 노출됐는데 실제는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이제 그쪽도 롱숏에 이제 재료가 다 노출됐잖아요. S&P 테슬라 들어가고 의회 통과됐고 그러면 이제 하방을 디자인하고 설계한 공격자들이 이제 내일부터 힘을 쓸 거거든요. 그걸 막아내는지 밑에 단이 뚫리는지 이걸 볼 게입니다. 여기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제 재료 노출 이후에 그리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거기도 10년짜리 국채의 동향 오늘 아까 우리 수화 포인트 보듯이요. 환율의 유로하고 달러의 변곡점 그리고 고용지표 그동안에는 고용지표가 먹히지 않았어요. 악재가 나와도. 근데 이제 돈 지불하고 나왔대요. 이제 나오는 고용지표 또 성장률에 뒷받침되는지 그리고 테슬라 주가 650에 700에서 다 털고 오히려 애플 사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해드렸다면 이제 그거 공격 들어가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요런 것들 체크하면서 선물은 계속 매도 오버합니다. 하나 시스템 하락 이 정도 하락은 하락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 시스템 이게 그러니까 잘못 배우신 거예요. 하나 시스템 2,000원은 기본이에요. 그냥 무시하세요. 매도 못했으면. 그럼 18,000원 올 때까지 가만 계십시오. 그냥 중간중간에 뭐 한 1,000원, 1,500원 빠진 것까지 맞출 생각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냥 흘러가세요. 안 쳐다보는 게 정답입니다. 목표단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꾸 신경 쓰시니까 호흡이 짧으신 거예요. 나중에 2만원, 그러면 2만원까지 못 가십니다. 그러니까 2만원까지 와서 팔 수 있는 당금질라면 그 사이의 파동은 무시할 수 있는 내공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판단하는 얘기예요. 난 그런 내공 안 돼.
그럼 30%나 50% 갖고 팔았다 샀다 2, 3천 원 갖고도 맞춰보려고 한 30% 물량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그것도 떨어지는 날 하지 마시고 막 올라가는 날. 이번에는 한 16,000원 치고 나가는 날. 그렇게 하다 보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0시 반에, 오늘 10시 반에 또 홈페이지 오시면 그 복귀 자료도 쭉 올려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은 내일 아침에 해드릴 수도 있어요. 내일 한국경제 나가서 또 방송해야 되는 날이니까 그때 자료 쓰느라고 마감 복귀도 못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침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선물은 300 아까 366.0 하면 데드 손절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366.5와 367 오면 다시 때리겠다. 367.0 데드 잡고, 그리고 콜은 한 10%만 나와도 체결했다. 그리고 마감 때 387.5짜리로 가십시오. 385에서 385는 지금 챙기시고요. 1.2 1.0짜리가 1.2 됐으니까. 그리고 풋은 340짜리로 가세요. 이렇게 5대5 양매수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